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가 드디어 오늘 첫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제가 계획을 굉장히 예전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어쨌거나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채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채널은 돈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. 채널 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오브 머니, 이거 구글에다가 번역기 돌리면은 돈소리라고 나옵니다. 돈소리, 돈에 대한 소리, 돈에 대한 이야기,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리고 또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게 또 저도 그랬어요. 학생의 신분으로 있을 때,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, 그때는 이제 이 돈이란 놈 그냥 용돈 받고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,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, 뭐 그냥 그런 돈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직장인이 돼 보니까 돈이란 놈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. 사실 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돈으로 다는 아니고 돈으로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사람들은 그 돈에 너무 목매이지 마라 막 이렇게 배웠어요, 학생 때.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된대요. 되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이 바로 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살면서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. 제 돈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돈이란 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꼭 지금 누르고 첫 주제 한번 보시죠. 구독 누르고 오셨죠?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거 재미없다고 취소하지 마세요. 다음 건 재밌을 거니까. 아무튼 계속 첫 번째 주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회초년생 연봉 3천만 원은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. 사회초년생이 돼서 3천만 원을 받는다. 3천만 원 큰 돈일까요? 작은 돈일까요? 개인의 상황이나 삶의 추구 방향 등에 따라서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삶의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3천만 원을 버는 주체가 20대 중후반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첫 번째 가정을 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가취업 후 월세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. 이 말인즉슨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독립해서 어떤 삶을 꾸려간다, 이런 가정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인 가구입니다. 친구랑 자취를 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.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 홀로 1인 가구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비 성향은 평균 정도의 사람이다,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. 이 가상의 인물이 만약에 뭐 돈을 굉장히 헤프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짠돌이 짠순이처럼 아낄 수도 있지만 요런 이 편차들을 좀 평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소비 성향은 평균이다,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, 여러분들이 연봉이란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당연히 직장인들이라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. 연봉이란 개념은 모든 공제 세금이 나가기 전에 영혼을 끌어모은 금액, 그걸 연봉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제시한 3천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공제가 들어가죠. 이 공제들을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그러고 난 게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다, 이런 말이죠. 네이버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해줍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요양보험, 고용보험, 근로소득세, 지방소득세 다 떼고 남으면은 연 예상 실수령액 2,702만 1,240원이 나와요. 어때요?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1년간 꽂히는 금액은 저 금액이다, 이런 개념이고요. 요거를 이제 월 환산으로 하게 되면, 그러니까 나누기 12를 한 개념이겠죠. 225만 1,770원, 요 정도 금액이 통장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. 매달 한 달에 225만 원 정도 들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. 요만큼 받았을 때 우리가 소비를 얼마나 할까요? 소비를 얼마나 할지, 아까 평균적인 소비 성향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.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쓰는가, 뭐 그런 거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. 자,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자료는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가구원 수별 소비 지출 이라는 자료예요.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는 그러한 통계 수치라고 봐도 되겠죠. 지금 이 표에 보시게 되면은 가구 원수별 소비 지출 이라고 적혀 있는데, 저희가 아까 가정했듯이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볼 건데요. 가운데 부분에 있죠. 자,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, 조사 대상에 대한 1인 가구의 주 연령이 49.7세래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조사 대상이 된 가구가 50세 정도 되는 분들이 혼자 거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출된 통계치라는 거죠. 저는 이 통계치를 제가 아까 세운 가정에 맞출게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대 중후반의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죠. 그러면 이 50대 소비 패턴과
20대 중후반의 소비 패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역들에 대한 어떤 보정이 필요할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그 보정은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냐? 142만 원 정도가 나와요. 142만 원 정도. 이 값이 밑에 있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. 밑에 있는 금액들에 대한 이제 보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보정을 넣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의류 신발 한 달에 75,000원 쓴대요. 근데 20대 초반은 아니지, 20대 중후반 의류랑 신발, 자기 패션이나 외모에 대해서 좀 돈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시기죠. 그래서 저는 이 의류 신발 항목을 10만원으로 잡을게요. 75,000원이 아니라 10만원. 자, 그 다음에 주거, 수도, 광열 항목 두 번째로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 월세로 산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애매한 것 같죠? 27만 6천원. 제 생각에는 요 데이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. 아까 했던 가정이 가취업 후 월세, 원룸을 얻어 독립했다고 가정을 했어요. 또 원룸에 월세로 살게 되면은 월세와 관리비, 뭐 전기세, 난방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건데요. 월세 40에 관리비, 기타, 난방, 뭐 전기료 이런 거 다 합쳐서 10만원, 그래서 50만원을 잡을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이 부분 5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요. 네, 그래서 쭉 넘어가서 또 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를 말하는 겁니다. 병원 가서 얼마나 썼냐,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96,000원. 요거 또 50대 분들, 거의 50대 분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겠죠. 그래서 비교적 20대 중후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갈 일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비용을 한 5만원 정도로 낮춰 잡을게요. 그리고 교통비 보시게 되면은 18만원. 교통비 18만원 굉장히 많은 수치 같아요. 사회초년생이면은 거기다 혼자 독립을 했으면은 돈이 없을 건데, 그러면은 당연히 대중교통을 탈 거죠.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8만원까지 나오긴 힘들어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 교통비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, 그러니까 차를 모시는 분들이 기름값과 뭐 대중교통을 타면 대중교통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교통비를 좀 보정을 할게요. 10만원 정도로. 다음 통신비 64,900원, 그러니까 거의 65,000원이죠. 요것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65,000원은 좀 적은 수치인 것 같고요. 8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. 통신비 8만원. 문화생활, 영화 보고 뭐 여러가지 활동하는 거, 그런 걸 모두 포함을 한 개념일 것 같아요. 근데 10만원 정도 쓴대요, 한 달에. 제 생각에는 좀 더 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더 올릴게요. 5만원 정도. 그래서 15만원 잡을게요. 그래서 제가 이 보정한 것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보정값대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랬더니 결과값이 160만 4,400원이 나와요.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160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연봉 3천만원에 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서 이 소비 지출을 빼주면 되겠죠. 한번 계산해 볼게요. 225만 1,770원 빼기 160만원, 65만 1,770원이 남네요. 이걸 간단하게 그냥 65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월마다 65만원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. 이렇게 평균적인 삶을 살았을 때. 각각의 할당되는 소비 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모아놓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이 돈을 모을 때는 지출을 얼마 할 것인가를 잡고 거기서부터 저축을 얼마 해야겠다를 산정해내면 안 됩니다. 내가 저축을 얼마 하겠다 라고 미리 고정을 해놓고 남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저축 금액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. 사실 그렇거든요. 이게 씀씀이가 한번 커져버리면은 다시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의 직장을 가졌을 때 딱 저축할 금액을 먼저 빼고 꼭 소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.